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존중 선언을 다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9월 21일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존중 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미국 쪽에서 반대할 것이 아닌가, 막 이러한 약간 우려 섞인 보도도 나왔는데, 그랬었죠? 그러나 9월 24일이었습니다. 미 근무성의 카비 보도관이 미국은 존중선언의 열린 입장이다. 이러한 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카비 보도관이면 우리식으로 하면 대변인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열린 입장이다라는 것은 예. 그 어떤 조건이 미국 쪽의 입장하고 맞아떨어진다면 존중 선언을 검토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이게 상당히 뭐 기대했던 미국 쪽의 입장보다는 좀 더 좋은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게 된 예, 거죠. 긍정적인 사실이요. 그런 반응이었죠. 예. 네네. 네, 미국 쪽에서 사실 요구하고 있는 것은 존중 선언을 혹시 한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그 한미 관계의 지위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 예. 그렇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이고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존중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여기는 상관이 없다. 막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적 문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한국에 지금 존재하는 그 제한미군은 그대로 놔두면서 주한미군이요. 존중 선언을 한다. 막 이러한 이야기죠. 예. 네, 이게 막 한미 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막 이것도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요. 예. 처음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9월 24일에 카비 보도관의 메시지가 나온 즉시요. 예.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언행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이거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분남, 우리로 말하면 남북 간 관계 회복과 발전에 건설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마저도 종전선언에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돌아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요. 사실 예. 사실 북한은 종전선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예. 이유는 북한이 쭉 주장해왔던 제한미군 철수라든가 예. 이러한 부분들이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현되지는 않겠다라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이번에도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도 북한 쪽에서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 네네. 이러한 부분은 그러나 미국의 좀 포스라든가 또 일본 쪽에 특히 강령 포스 쪽에서는 그 북한의
이러한 그 태도에 한국이 속고 있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음, 내놓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도 일본 정부가 시기산조라고 말했습니다. 19일에 와싱턴에서의 3자 외상회담입니다. 음, 예, 예. 거기서요, 일본이 시기산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한 것입니다. 아마 음, 이것은 그 키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키시다 총리의 생각도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음, 네, 그러나 외상은 아직 역시 모태기였다라는 부분이 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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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왜 반대를 하느냐? 음, 아사히신문 쪽에서는요, 일본은 정확한 반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아, 아사히신문의 음,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예, 예, 추측하는 보도들이 예를 들면 교도통신 측은 예, 납치 문제라든가 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네, 해결되지 음, 않는 상황에서 네, 너무 유화적으로 가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예,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예, 추측 기사가 좀 많고요. 음, 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전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본만 분명한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음, 그냥 그때 외상 회담 때도요 반대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 아닌가, 막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아니, 우리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면 전쟁 상태를 끝내자고 하는 건데, 전쟁 상태를 그러니까요. 끝내면 왜 납치 문제나 핵미사일 문제가 그 해결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지, 방해가 되는 건지, 그건 난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음, 오히려 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촉진제가 된다고 보는 음.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음. 평화 상태가 돼야지 납치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북한하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북일수교에도 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역시 약간 추측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이것은 일본이 왜 반대하느냐라는 것인데, 예.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음. 그리고 주한미군이 더 졸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든가, 예. 미국은 그리고 한국은 그거 부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거 믿지 못한다. 그리고 또 예. 하나는요,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일본에 7개 정도 후방 기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예. 것입니다. 아, 일본에 7개 정도의 미군 그 후방 기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예. 미군은 사실상 유엔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음. 미군이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예. 에, 전식적인 음. 입장은 유엔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요,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되고 평화가 이제 찾아오면 이 미군 기지들이 다 철수를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걸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음. 일단 일본은 그럼 일본에 있는 유엔군 주둔이 에, 이제 거기에 자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미국 쪽에서 일본의 그냥 반대인데 예. 너무 심사숙고를 해서 예. 일본 쪽의 이유를 잦아준 것 같은 느낌도 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 그 야후 재팬을 어젯밤에 검색을 하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네네. 교수님께서도 아마 잘 아실 텐데 히라노 게이이치로라고 그 네네. 네. 그 아쿠다가와라고 하는 발음이 참 어렵네요. 악다가상. 아쿠다가와상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문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예, 이 그렇죠. 상을 받은 작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네.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시기상조가 웬 말인가? 예, 전쟁을 끝나야지 말자는 그런 얘기다. 유화무드만 확대할 뿐이라고 지금까지 납치 문제도 핵 문제도 대결 자세로 해서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한 주제에 뭔 소리냐? 내정에 실패했을 때 국민의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외적이 없어지는 게 곤란한 것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히라노 게이치로는요, 네, 상당히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예, 아베 정권 때는 그 아베 정권, 뭐 스가 정권 때도 그랬지만, 예, 그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선봉에서는 음, 소설가, 문학인, 그 예, 히라노 게이치로는 일본 최고의 문학상,芥川상을 받은 것도 그렇지만, 예, 그런 식으로 그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도 예. 꽤 그 언론에 등장하는 음, 사람입니다. 아직 뭐 50도 안 된 40대 정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작가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올림픽 때도 도쿄 올림픽을 앞장서서 개최 반대를 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예. 네. 자, 그럼 교수님은 일본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그 남북미 관계가 평화적으로 달라진다면요. 네, 특히 일본의 극우 쪽에서는 남북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네,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 극우의 생각은 남북은 분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예, 또 남북이 적당하게 대립하고 있으면 일본이 북한하고 남한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주어서 어부지리할 수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강한 게 일본 예. 극우 쪽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본 극우, 진보 세력은 네, 아니거든요. 진보 예, 세력은 평화 건전된 한반도도 일본하고 또 평화 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한국 분단을 고정화시켜야 하고 또 북한하고 남한이 싸우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의 특히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해야 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뭐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 나쁜 사람들인데 그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예, 한반도가 발전하지 않고 일본이 음, 계속 한반도를 누르면서 일본의 국익을 얻고 그 한미 동맹은 군사적으로 불강해지고 또 다시 한번 그 6.25라도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일본이 진짜 오브지를 할 수가 있는 그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모두 그 망가져 가지고 예, 일본의 세상이 다시 온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